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변액연금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액연금이 공시율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다고 해서 좋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런 배신을 하다니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유도하는 그리고 종용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는 변액연금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변액연금은 펀드처럼 운영되지만은 원금 보장이 되는 유일한 펀드다. 지금 한국에 시판되고 있는 몇만 개의 펀드 중에서 유일하게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은 변액연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변액연금에 원금 보장하고 종신토록 연금 보장, 연금 지급하는 거하고 그로 인해서 투자 효과에 따른 복리 효과하고 또 그로 인해서 추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효과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변액연금 가입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변액연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신탁형 상품에 준하는 대우를 받거든요. 스페셜 어카운트라고 해서 SA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고객의 돈이고 그 금융기관의 돈이 아니다 보니까 금융기관 파산 시에 바로 수탁된 자산이라고 해서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 돈을 만질 수 없다는 안정성도 있죠. 자, 그렇다면요, 변액연금 수익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거꾸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연금은 펀드처럼 운영되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들 얘기하면서 판매했는데 과연 생명보험협회 변액연금 공시 통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하나생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가입했으니까 21년간이 되겠죠. 이랬을 때 연한산 수익률은요, 1.2%에 불과합니다. 이 연한산 수익은요, 총 수익을 단순하게 연으로 나눈 거다 보니까 연복리, 복리의 효과로 본다면요, 1.2가 아닙니다. 0.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0%대도 있고요. 최근에 또 어떻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판매하고 운영됐던 상품들은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좋다고 말하고서 판매했는데 아니면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해서 판매했고 가입을 했는데 이게 웬 배신이란 말입니까? 자, 이번에는요, 다른 회사는 또 어떤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만 제가 말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전 회사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생명이라고 해서 과거 알리안츠 생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9년 전에 가입한 거 0.9%입니다. 연복리 효과 따진다면 0.7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저조한 수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9년 전의 것인데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 엄청나게 수익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에는요, 삼성생명, 뭐 대장주죠. 그 생명보험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생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판매했던 거 19년 됐습니다. 연평균 1.6% 됩니다. 그러니까 1% 초중반밖에 안 됩니다. 연봉리로 환산한다면요.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변액연금도 이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흥국생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015년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그 약간의 운영 간의 그 미묘한 차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차이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고르게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보생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거 2% 잡았네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 중후반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나 0. 몇 프로, 1% 겨우.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렇다면 여러분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좋은 일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라이프라고 해서 2012년도부터 판매했는데요. 2012년도 거 12년 지났거든요.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리 환산한다면요. 전반적으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래에셋생명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펀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펀드를 그 어떻습니까?
그 미래에셋 그룹에서 최초로 그 출시를 했죠. 미래에셋생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면 18년 전인데요. 겨우 2%도 안 됩니다. 1.9%입니다. 1% 중반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봉리 환산한다면요. 그리고 다행히도 현재 마이너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실질적인 환급률, 그러니까 미상각 신계약비까지 빼서 한다면은요, 마이너스를 최근 거는 기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보다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운영은 조금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대동소이하고요. 과거 거는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번에는 KDB 생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7%고요. 판매했던 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 거는요.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DB생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2007년도에 1.4%, 1% 겨우 그냥 통과했죠.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게 뭡니까? 그리고요. 2016년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동양생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가입한 거 1.3%입니다. 그러니까 연한산 수익을 1.3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리로 1%도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말로 수익이 2% 3%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뭡니까? 1% 0% 마이너스라뇨. 자, 그리고요. 메트라이프 생명 최초에 출시를 했죠. 펀드형 상품입니다. 변액연금이나 기타 등등은 최초에 출시를 했는데요. 메트라이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것이요. 평균 2%밖에 안 됩니다. 1%대 중반밖에 안 되겠죠. 연한선 복리로 따진다면요. 그리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전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을 운영해서 뭐 20년도 운영하고 10년도 운영했는데요. 어떻게 3이라고 하는 3%라고 하는 걸 찍은 회사가 없습니다. 3%는커녕 2%도 거의 없죠. 1%대 초반이고 마이너스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KB라이프 생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면 18년 전 1.3%에 불과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도부터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신한라이프 생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생명하고 ING 생명하고 같이 그 합병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9년도 전부터 가입한 거 어떻습니까? 1.5%, 1%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2014년도부터도 마이너스예요. 10년 동안도 마이너스입니다. 이 회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처브라이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1%도 안 됩니다. 0.8%. 그러니까 0.5% 내외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1을 찍지 못합니다. 0%대입니다. 굉장히 저조한 수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하나생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9년도 전에 가입한 것도 19년 동안에 1.2%, 1% 겨우 될까 말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BNP 파리바하고 카디프 생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20년 전에 가입했던 거 1.2%밖에 안 되고요. 2007년도 것도 1%고요. 대부분 0.9%, 1%도 안 됩니다. 연한산이다 보니까 연봉률로 따지면 0%대라고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푸번 현대생명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1.9%고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투자한 것이 1.9%, 1%대 중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요. AI 생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그러니까 15년 전에 가입한 것도 1.5%밖에 안 됩니다. 평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 0%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IBK 연금보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그 14년 전에 투자했다면 1.6%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IBK 연금보험은 8% 달리 확정 그 변액연금 판매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 초과 수익을 기대하기란 정말로 부자가 그 천당에 천국에 가는 것처럼 어렵고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7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액연금도 연금보험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공제합니다.
신계약 체결 비용이라든가 계약 유지 비용 엄청나게 공제하거든요. 10년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만 원을 넣더라도 90만 원밖에 굴러가지 않습니다. 약 90%의 보험료만 투자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금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더 뗍니다. GMAB라고 해서 최저연금 보증, GMDB라고 해서 최저사망 보증 비용을 떼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저하의 한 요인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익률 저조 원인은요, 단리약정연금의 경우 같은 경우 변액연금인데요. 엄청난 보증 비용까지 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보증 비용들이요. 과도한 보증 비용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익률에 그 악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초과 수익은 절대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리 확정이라고 해놓고요. 많이 주는 척 해놓고 실제로는 주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죠. 수익률 저조 원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펀드라서 추가에 펀드 운용 수수료를 내야만 합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공시이율은요, 각종 사업비 다 떼고 문제가 되는데 펀드는 그거 플러스해서 펀드 관련된 운영 수수료를 뗍니다. 판매 수수료 떼야죠. 운영 보수 중에서 판매, 운영, 수탁, 사무 보수 언급하기도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뗍니다. 이러니 수익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다섯 번째 수익률 저조 원인은요, 보험사는 사실은 투자회사가 아니죠. 그러니 펀드 운영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펀드 운용사가 대신하지만 대행해 주지만요.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같이 관여하는 경우, 간섭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미숙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저조 원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원금 보장이라서요. 이런 상품이라서 주식 투입 비율이요. 90% 이상 그게 아닙니다. 주식 투입 비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원금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리스크 테이크를 보험사가 취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50%까지 주식 편입 비율을 가져가는 것은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40% 내외로 주식 편입 비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편입 비율이 70%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뭐냐면요, 최대 70%까지 투여하는 경우가 있고 50%, 40%가 30%가 있습니다. 70%라 할지라도 70% 중에는 또 100% 주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70%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는 또 채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49%밖에 안 되다 보니까 50%의 주식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퍼를 가져가다 보니까 40% 내외밖에 실질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30%는 실질적으로 20%, 17%밖에 주식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하니까 수익이 제대로 날 리가 없겠죠. 수익률 저조 원인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펀드 운영 보수가 적고 펀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보험사 변액 펀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요, 우수 고객이 아니죠. 왜냐면요, 10조 원, 20조 원, 막 이런 펀드도 있는데 겨우 뭐 몇백억, 몇천억밖에 안 되는 펀드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1순위 관심에서 제외되는 미운오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항상 어떻습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운영사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미운오리 새끼로 전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뭐 제 기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억 원을 투자한 사람하고 아니면은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하고 과연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아무리 변액연금에서 수익이 좋다 하더라도 연금 준비금 대비해서 연금액 산출액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특히 연금액 산출 시 인간의 한계 수명을 120세로 책정해서 산출하다 보니까요. 연금액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90세, 뭐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30년 내지 그 20년 동안의 연금 낙천 수입이 기대되거든요. 보험사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입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금 개시 이후에는요, 투자되는 상품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다 공시이율로 굴러가다 보니까 형편없이 낮은 공시이율로 굴러가다 보니까 연금액 또한 형편없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정말로 똥값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을 가입했을 때 수익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가 다 저조한데 향후에 물가가 폭등하거나 아니면 장수를 한다. 100세, 120세 110세, 120세 이렇게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때는 노후 생활은 그야말로 말로가 됩니다. 폭망이 되겠죠. 그러니 연금보험은 그 어떤 상품도 어떤 종류의 상품도 가입하면 안 되겠고요.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노후 준비를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변액연금에 어떻습니까? 최장 20년까지의 그 연한산 수익률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변액연금에 투자형 펀드라고 했는데 가입했는데 변액연금의 배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이제는 반드시 해지해서라도 효율적인 투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금보험은 가입하지도 말고 가입했다면 그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무조건 해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해지와 관련돼서는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분석해서 확실한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